안녕하세요. 음식을 맛있게 건강하게 연주하는 음연지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밖에도 잘 못 나오셔서 불편하실 텐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든지 잘 견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이런 쪽에 취약하신 분들은 어느 분이냐면 폐가 좀 약하신 분들이세요.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에서는 이런 체질을 태음인이라고 하고요. 소양 체질에서는 팔 체질로 들어갔을 때 토양 체질에 또 폐가 좀 약하지요. 두 번째 약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폐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고기인데요. 이 소고기 또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과유불급,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알맞게 드시면 또 그만큼 근력 보완해주고 또 폐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죠. 뭐 불고기도 있고 구워 먹기도 하시는데 오늘 저는 갈비 준비해봤습니다. 소갈비찜. 한우로 하기에는 이게 가격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남의 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남의 갈비.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요거 미국산 소갈비예요. 해동만 잘하면 한우갈비 못지않게 또 저렴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요 소갈비 다들 사람들마다 식당 사장님들 업장마다 조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 별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심플하게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폐가 약하신 분들 소고기는 적당하게 드시고 또 맛있게 조리해서 건강 지키시고요. 조리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갈비 설명드릴게요. 정육점에서 갈비를 토막쳐 달라고 할 때 요거 사이즈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손이 크기는 하지만 이렇게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또 잘게 또 잘라왔거든요. 이렇게 막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까지도 또 괜찮아요. 한 입 크기. 너무 여기가 작으면 나중에 요리할 때 금방 물러서 부서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얇은 거는 특별히 칼집을 낼 필요가 없는데 두툼한 거는 간도 빨리 배야 되니까 칼집을 꼭 한 번씩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힘줄도 있어요. 막이 있어서 어떻게 칼집을 내느냐면 약간 이렇게 그냥 칼이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잘못해서 여기 끝까지 갈비 뼈 있는 데까지 칼집이 들어가면 나중에 익었을 때 많이 분리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육점에서 이렇게 잘게 잘라줘가지고요. 특별히 칼집을 이런 거는 칼집 안 내셔도 돼요. 이러면 나중에 다 빠지니까. 그래도 간 빨리 배게 하시려면 요 정도 살짝 뭐 한 1cm 정도 상태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1cm 칼집을 넣어줄지 뭐 한 2cm가 들어갈지. 자,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막이 있죠. 그러면 칼집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칼집. 또 칼집 넣다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칼집 내지 않고 그냥 조리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얘는 삶으면 어차피 뜯어지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칼집 살짝 그냥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물에 1시간 정도 핏물을 뺄게요. 자, 소는요 핏물을 싹 빼야 누린내가 덜 나든가 아니면 누린내를 방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린내 나는 거 뭐 생강을 넣고 마늘 넣고 술 넣고 뭐 후추도 팍팍 넣으시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고기는 핏물을 잘 빼야지 누린내가 없다는 거. 하지만 불고기도 핏물을 빼면 어때요? 불고기는 핏물 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린내 안 나는 소로다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기도 누린내는 안 나는 고기예요. 하지만 갈비찜을 깨끗하게 맑게 드시고 싶다면 핏물을 빼야 되겠죠. 자, 핏물 빼겠습니다. 갈비는 냉장해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냉동된 갈비 그대로 물에다가 담그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사갖고 와서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이 된 상태거든요. 별로 물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씻어주고 한번 이렇게 해서 물 버려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담궈 놓을 거예요. 너무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맛이 빠져요. 그래서 핏물 빼는 것도 적당히, 그 적당히가요 1시간 정도예요. 어떤 상태에서
해동이 된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담궜다가 하시면 돼요. 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네, 간장. 저는 501 양조 간장 사용합니다. 501 간장이 다른 간장보다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간장 250, 흑설탕 150. 네, 흑설탕 말고 흰설탕 있으시면 흰설탕 쓰세요. 흑설탕은 캐러멜 소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갈비찜이 약간은 조금 더 까무잡잡해 보이는 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서 제가는 오늘 흑설탕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참기름, 맛있는 참기름이에요. 밍밍하게 콩기름 섞은 듯한 그런 참기름 아니고요. 아주 고소한 맛이 나고 쓴맛이 안 나는 그런 참기름 50, 그 다음에 네, 후추 10g, 마늘 100, 깨소금 50, 그리고 재우는 데는 양파 하나 반, 네, 하나 반이면 이게 450이고요. 요거는 네, 500짜리 배 하나에다가 하나 반이에요. 그럼 750. 이렇게 해서 제가 재우는 거 준비했고, 그 다음에 갈비찜 거의 다 익었으면 들어가는 데코레이션, 고명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네, 파프리카 요거 하나에 네, 1,000원, 1,500원, 비싸면 1,500원씩 하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하나 반 쓸 거예요. 네, 오늘은 완전히 궁중 갈비찜 버전이 아니고요. 그냥 쉽게 뚝딱 하고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로다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도 이거 쓴 거예요. 네. 지금 갈비가 1시간째 핏물 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핏물 빼고 물 갈아 주시는 게 훨씬 핏물이 많이 빨리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중간에 한 3번 물을 갈아준 상태예요. 자, 요거를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기름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뼈가루라든가 아니면 불순물을 좀 삶아서 버려줄 거예요. 지금 끓고 있죠. 요 물은 갈비가 4kg면요 물도 같은 1:1 동량으로 4리터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삶아내는 게 아니고 팔팔 끓는 물에 들어왔잖아요. 겉에가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변하면 돼요. 그릇은 작고 갈비 양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번에 나눠서 데쳐내 주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로 물을 잡으셔야지, 물 조금 잡아놓고 갈비 이만큼 수북히 쌓아놓고는 갈비 데칠 것 같으면 맛있는 물 다 빠져들고, 네,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거는 안 익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익히는 개념이 아니고 데쳐내는 개념이에요. 불순물 없애는 개념이에요. 그대로 요거 이제 쏟아서 버리고 한번 헹궈줄 거예요. 네, 헹궈 주시는 것도 이렇게 헹궈 주실 수도 있지만, 네, 한번 담아서 이렇게 데쳐 주시면은 불순물이 더 잘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양념장에 재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먼저 한 20분 정도 삶은 다음에 양념장을 끼얹어서 끓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찜을 양념장에 재웠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대로 삶았다가 나중에 양념장을 넣고 끓이는 그런 갈비찜이에요. 쉽죠? 네, 데칠 때는 제가 1:1로 했고요. 지금 20분간 삶을 건데 20분간 삶는 거는 1:1로다가 잡으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물이 지금 갈비 상태에 따라 달라요. 갈비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면 1:1 비율로다가 해서 20분간 삶으시는 게 좋고, 저처럼 이렇게 얇게 들어왔을 때는 네, 1:1로다가 하면 갈비가 너무 푹 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몇 그램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셨을 때 그냥 이렇게 갈비가 좀 잠길 정도로 물 부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갈비 양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저처럼 물을 이렇게 부시면 또 어때요? 그럴 때는 네, 물이 금방 졸아들죠. 자, 이거는 갈비 4kg에 제가 물 3리터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지금 핏물 우러나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럴 때는요, 불을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핏물이 전부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자, 요 단백질 응고가 돼서 거품으로다가 올라올 거거든요. 너무 시간을 짧게 주면 핏물의 그 탁한 맛들이 다 뽑아 나오지 않으니까 불을 약간 중불에서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두고 거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거품이 올라오면서 20분을 끓이라는 거지 지금부터 20분을 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요 배는 갈비 양념에 들어가는 배요. 껍질까지 넣어요. 배 껍질은 네, 우리의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작용을 이 속의 당분도 하지만 겉껍데기에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써요. 네, 바를 때는 이 정도 썰어주시면 돼요. 하나 반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파인애플을 같이 하셔도 되고요. 배를 줄이고 키위를 좀 넣으셔도 되는데, 키위는 워낙에 단백질 분해작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네, 아까 깨 갈았던 믹서기인데요. 그냥 넣어도 돼요. 찌꺼기 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헛돌죠. 믹서기마다 다 달라요. 자, 이럴 때는 이건 지금 저속으로 넣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처음부터 그냥 막 돌려버리면 밑에는 계속 본죽이고 위에는 덩어리가 많이 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단단한 야채일수록 그래요. 마늘이나 생강이나. 와, 이거는 금방 됐네요. 우와. 붓고 간장, 깨소금, 설탕, 참기름, 후추, 마늘. 굳이 거품기 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잘 돌릴 수 있다 하면 그거 기구 쓰시면 되죠. 저는 어떻게든지 쉽고 편하게 맛있게 요리하는 거를 지향하고요. 영양가는 되도록이면 덜 파괴되는 쪽의 조리법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자, 됐습니다. 고기를 한번 이제 또 보실까요? 고기 지금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걷어주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이제 제가 20분을 끓일 거예요. 거품을 걷어주시면, 거품이 한 대로다가 몰리거든요. 불을 세게 하면. 이게 갈비가 푹 잠겨져 있지 않으니까 거품이 지금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국 같으면 한 대로다가 몰리거든요. 갈비를 한번 데쳐서 그 갈비를 기름에 지져서 물 넣고 끓이다가 양념장 붓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 저는 기름에 지지는 거는 제가 지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기름에 지지지 않는 이유는요, 갈비가 양이 많을 때는 그거를 일일이 다 지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냥 우리 식구 뭐 4인분, 8인분 이렇게 소량으로 할 때는 그게 기름에 지질 수가 있는데, 정말 손님이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업장에서 판매용 갈비를 할 때는 절대 기름에 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넓은 프라이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름에 지지는 거를 빼고 이렇게 조리하는 거예요. 자, 양념장 붓겠습니다. 뒤적뒤적 해준 다음에 고기가 거의 반은 눌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확 졸여주면서, 네, 파프리카 먼저 자를게요. 양쪽에 쳐냈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이렇게 요거는 제가 먹고, 네, 저는 항상 요거 먹거든요. 네, 달아요. 파프리카 빨간색이라 신병에도 좋고요. 네, 면적은 그냥 적당히 그냥 썰어주세요. 궁중 갈비찜에 들어가는 재료 대신에 제가 이렇게 파프리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자, 당근 막 돌려깎고 하시잖아요. 저 그런 거 귀찮아요. 그냥 여기서 약간 도톰하게만 이렇게 해주세요. 요 정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라 두껍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끝에 양파 이렇게 잘게 하면 금방 물러서 형태가 다 뭉그러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면 칼집을 여기까지만 내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끝까지 잡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끝에 면이. 자, 제가 대파를 다 이렇게 끊어놨지요. 여기 흙 많이 들어가고요. 농약을 뿌렸을 때 여기에 다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네, 못생겨도 좋아. 이거 파만큼은 다 끊어서 여기를 다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대. 이게 보통 중 사이즈예요. 짜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갈 거예요. 거의 불 끄고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야 뭉그러지지 않고 이뻐요. 자, 야채 들어가겠습니다. 단단한 당근부터. 네, 뭐 이 정도 같이 섞이는 거 괜찮아요. 양파 들어가고 파프리카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파프리카 육질이 더 단단해요, 양파보다. 그 물 3리터가 다 졸았어요. 다 졸아서, 네, 너무 많이 졸았네. 물 조금만 넣을게요. 우리 영상 찍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물이 졸았어요. 이렇게 물 졸았을 때는
저처럼 네 이렇게 한 200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갈비가 너무 푹 익었다 할 때는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 아차하다 놓치잖아요. 푹 익었다 할 때는요 너무 휘젓지 말아주세요. 뼈에서 살이 다 빠져가지고 형태가 또 이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야채가 조금만 익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야채가 약간 반 정도 익었어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고 마지막으로 네 파란색 대파 넣고 불 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어때요? 지금 물이 없지요? 네, 물 다 졸였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야채 물이에요. 이렇게 물을 졸여야 갈비에 감칠맛이 제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야채의 물도 졸아야죠. 졸여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 레시피대로 150으로다가 잡으시고요. 약간 그래도 갈비는 달아야 맛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탕 200을 잡으시면 돼요. 아무래도 태음인들은 고혈압 당뇨에 노출되기가 쉬우니까 너무 달달하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단 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레시피는 설탕 150으로다가 잡았거든요. 네, 여기에 통깨도 뿌리면 나쁘지 않겠지요. 와,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뼈 있는 거로. 짠, 맛있겠지요. 자, 갈비는요 손으로 뜯어야 돼. 네, 이 정도면 다들 맛있다고 하시겠네요. 폐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갈비찜 요리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네, 맨날 불고기나 구워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갈비찜도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면역 증강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갈비찜 요리 보여드렸는데요. 저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